지금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청소행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더 나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장 손세화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천시의회 제1회 정책 토론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을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협력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을 노동행정, 노동환경, 그리고 청소 관련된 방식과 일자리 등 시민 여러분들의 편리한 생활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례를 듣고 방법론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되주시고 또 많은 의견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세화 의원님께서 이렇게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실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정책 토론회까지 개최해 주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 토론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순간 여기서부터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물리적으로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행정에 대한 것, 또 절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명해지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포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투명한 청소행정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손세화 의원님, 또 임종훈 운영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혹시 조금 일찍 끝나시면 여기 좀 거닐다 가세요. 저 한탄강변을 좀 돌아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좀 돌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진부터 이제 갈산 환경까지 보면 이제 93명이 있고 수거 선생님, 운전 선생님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저 사무를, 행정 사무를 보면 각 업체에 한두 명이 보시는 게 이제 2명으로 줄 수 있거든요, 절반을. 거기서 또 세이브도 되고요. 이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더 깊숙한 내용은 모릅니다. 포천시를 연구한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로 우려지고 있는 저 대행업체 운영의 효과성, 관리의 투명성, 예산의 절감, 그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직영 방식 등을 선택할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연구자 시각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모델은 여러 가지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국회 환경미화 청소나 서울, 광주, 인천 등의 청소 경비 업무처럼 지난 4, 5년 동안 직영 전환하는 모델도 가능하고 산하기관에 공사공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고 아직도 민간 위탁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 모델이 있고 포천시 의회는 어떤 검토를 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 대행이라고 표현하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혼합 방식,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독립채산제인지 경쟁 방식인지 여러 개 있지만 심플하게 보면 직영 방식과 대행 방식 등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상에서 보면 원가에서 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대행을 주려면 부터 기본이 이제 먼저 원가 계산할 때부터 잘못된 게 나오더라고요. 구분을 해보면 시점별로, 그다음에 계약할 때, 그다음에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집행할 때 문제점도 있는데 그것까지 안 하고 그냥 그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사후 정산하는 거, 거기서 또 다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더라. 원가 계산할 때 나타난 게 이제 포천 의정부 최근의 일입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의정부 양주 계약할 때 포천 의정부 고양 사후 정산하는 문제, 포천 의정부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아까 원가에서 계약할 때 보시면 현행 수익하고 다 이거 또 계약서 작성도 포천은 진짜 엉터리를 했죠. 지방계약법 수의계약은 그래 넘어가. 계약서 작성도 지방계약법에 써 있어. 전자문서로 천재
주변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전자문서가 아닌 걸 할 수 있다고 써있어. 근데 그때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전자문서 한 적이 없어. 부처치는. 사후정산. 기가 막힌 건 그죠. 사기당하면 누가 사기당하냐? 시장이 당한다고 군수가 당하고 가스단체 공무원들이 사기당하는 거야. 근데 사기당해도 고발을 안 해. 아씨. 내가 사기당하면 난 저 사람이랑 얼굴도 안 보고. 사기당하면 또 계약해. 왜? 사기당했는데도 경찰에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는 거야. 내가 사기당했어. 판결 날 때까지 그 사람이랑 같이 또 놀아요? 얘기해요? 거래? 절대 거래 안 하죠. 내 돈이면 안 해. 근데 해. 가스단체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좌장의 역할은 제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그 패널분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 목소리는 한 템포 낮추고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자분들 5분 이내로 자신의 개인 주장을 펼쳐주시고 그 후에는 상호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이 용역업체 선정 시에 맹목적인 정관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왔고 청소용역 민간업체들 또한 청소 업무를 수탁 운영하면서 갖은 편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채고 있거나 감가상각비를 부정 수령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가 만연해 왔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1992년 25만 인구 때부터 지금 2023년도 108만이 될 때까지 10개의 용역업체가 그대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많은 고양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의 강화된 계약 중점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업체 외에도 청소 용역업으로 등록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유지하고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 수질분반 지역업체와 노면청소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발주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전체에서 연간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은 약 5만여 톤 정도이고 최종 처리되기까지 발생지인 주거시설에서 또 처리시설까지는 지정된 위탁업체의 폐기물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서 운반하게 됩니다. 넓은 면적의 도농복합시 형태 우리 시 여건상 또 직영 형태보다는 민간위탁 방식이 이제 최선이라고 현재까지는 판단이 돼서 지금 민간 입탁으로 해서 이제 운영 방식만 이제 수의 계약 방식에서 이제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지금 이제 입찰 공고된 상태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식 이제 입찰 업체를 선정해서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3년간 저희가 운영해오던 수의 계약 민간 입탁을 이제 과감히 탈피할 거고, 그다음에 24년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입찰 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포천시의 청소 행정을 이끌어 나갈 테니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주고 지켜봐 주신다면 이제 주거 환경도 포천시 환경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방정부는 또 지방의회가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해야 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이른바 이제 청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의무를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거냐 이 문제여서 민간 위탁을 한다면 그 계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사업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사업자 안에는 실제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를 하는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법률에서 말하는 3자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민간위탁 방식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지방정부하고 사업자가 그 청소 영역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안에 근로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잘 두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비위 같은 행위가 많았고 과다 책정된 보수들이 그냥 점검 없이 검토 없이 바로 집행이 돼서 사업자는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그 돈이 실제로 일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결국은 효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방식을 채택했는데 비효율이 나타나고 그 이익이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문제를 결산 심의 과정에서 감사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변상 요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그리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위탁 방식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불공정성을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경비 노동자 선생님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사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조례는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어떤가 하면 운영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입법과 자치법규에 어디냐면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인권 조항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 수행 업무거든요. 생활 폐기물 업무가 과연 우리가 민간위탁 수행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은 저는 진짜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먹다 걸려도 반납하면 끝이야. 그리고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와야 된다고까지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지방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계약을 부정하게 하고 조잡하게 하는 거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충분하게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안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받아야 되는 거죠. 민간인척 방식에서 이제 내년에 공개 경쟁 입찰로 이제 가신다고 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제 최저가의 90% 이하면 아예 입찰을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분들에게 임금이나 이런 곳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포천시도 저희가 하는 거 외에 더 나은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임금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90%가 됐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서 87.7%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해서 아무튼 그 밑으로는 뭐 의미가 없는 거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이란 주제로 진행된 제1회 포천시의회 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